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바로 홍해 쪽에서의 분쟁입니다.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몰타 국적의 그리스 소유 화물선을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하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선박이 제한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항행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군도 후티 반군에 대해서 추가적인 무력 공격을 단행했는데요. 미국의 중부사령부는 발사 준비를 마친 후티의 대함 탄도미사일 4기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은 홍해 지역의 상선과 미 해군 함정에 임박한 위협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후티군은 지난해 11월부터 홍해에서 이스라엘과 연관된 민간 상업용 선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포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티군은 미국과 영국의 예멘 공습에 대응해 홍해에서 공격 대상 범위를 미국 선박으로 확대하겠다고 함께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시에서도 계속해서 관련 종목들이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시간에서는 이 관련된 소식들이 좀 불거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물류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한솔로지스틱스, KCTC, 대웅로직스, 그리고 동방 같은 종목들의 상승세가 시간에서 관찰됐는데요. 관련 종목들 변동성이 큰 만큼 함께 어떻게 뉴스플로우 따라서 달라지게 될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단독 보도입니다. 현대차가 중국의 충칭 현지 공장을 약 3천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 현대는 지난해 말 충칭 공장을 위프 공업단지 건설 유한공사에 매각했다고 하는데요. 매각가는 16억 2천만 위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봤을 때 2,960억 원입니다. 이번 매각은 충칭 공장이 2017년 연간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가동을 시작한 지 6년 만이고 지난해 6월 매물로 나온 지 6개월 만에 이뤄졌는데요. 현대차는 중국에서의 사업 구조 개선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사업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충칭 공장 매각 역시나 생산 운영 합리화를 위해서 수익성 제고 노력의 일환이라고 배경을 함께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중국 판매량이 114만 대에 달했던 게 2016년인데요. 2017년 사드 사태를 겪고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후에는 중국 시장에서 계속 고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사업을 재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베이징 1에서 3공장, 창저우 공장, 충칭 공장 가운데 베이징 1공장을 2021년 매각을 했었는데 충칭 공장까지 처분을 했고요. 창저우 공장도 곧 매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생산 거점 자체가 5개에서 3개까지 줄어들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현대차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실적 시즌이라 실적이 좀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7개 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난해 4분기 매출은 7조 3,959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1,317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 흑자 전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규모는 시장 기대치를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흑자 전환이 된 이유는 스마트폰용 OLED 제품 공급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또 계절적인 성수기 효과로 TV와 IT용 패널 같이 중대형 제품군의 수요가 늘어나며 출하가 증가한 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적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주에 있을 오늘 24일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 오늘 주가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3위 2차 전지 기업 LNF가 어제장 폭등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실적에도 불과하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의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장마감 이후에 나온 것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바로 코스피 시장 이전 상장을 위한 문턱을 넘었다고 하네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LNF의 주권 신규 상장 예비 심사를 진행한 결과 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서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LNF의 코스피 이전 상장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구체적인 상장 일정들은 이사회 결의나 유관기관의 협의로 정해지기 때문에 추후에 보도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LNF의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 이어서 코스닥 시총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지난해 실적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4분기에 적자 전환하고 어닝쇼크 실적을 받아들게 되면서
어제 주가 충격이 예상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이었는데요. LNF 일단 거래소의 상장 예심을 통과했다는 부분 속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장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경북 영덕의 한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서 당국이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경북 영덕 양돈 농장에서 양성축이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해당 농장에서는 500여 마리의 돼지를 현재 사육하고 있었는데 폐사가 발생해서 정밀 검사를 실시했고 12마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 26일 강원 화천에서 발생한 이후에 4개월 만에 나타난 확진인데요. 지난 12월 22일 경북 영천에서 야생 멧돼지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사례가 나오면서 접경 지역 외에서도 확산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발생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던 모든 돼지들은 살처분되고요. 외부인이나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그리고 소독과 역학조사 같이 긴급 방역 조치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볼거질 수가 있겠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테마 종목들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에 시장이 좀 불안할 때 테마주들의 흐름이 짙어지는 경향들이 있으니까요. 이글, 베체시스, 제일바이오, 우진, BNG 같은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대임스 8일부터 지난 16일까지 5영업일간 수요 예측을 진행했는데요. 일단 공모가를 7,300원에 확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밴드의 최상단인 6,300원보다 16% 정도 높은 금액인데요. 이번에 국내외 기관 투자자가 참여해서 6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신청 수량 기준 전체 물량이 92.69%가 7,500원보다 같거나 높은 가격을 선했다고 합니다. 현대임스는 일단 오늘과 내일 상장 대표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해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게 되고요. 오늘 26일 코스닥 시장에 드디어 입성하게 됩니다. 올해 들어서 IPO 시장 다시 한번 좀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임스까지 수요 예측에 성공하면서 지난주에 수요 예측을 마쳤던 공모주 4개 종목들이 모두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공모가를 확정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IPO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화랑될지 그리고 상장 이후에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